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사실상 이제 추석 연휴, 닷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보면은 어쨌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또 추석 민심이 형성되겠죠. 그런 가운데 어제 9월 16일 어제 오후에 TV조선 주관으로 국민의힘 8인 후보자의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대박이죠. 첫째, 시청률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6.7%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1차 후보 토론회, 그 당시에는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주관했습니다만은 3.7%, 즉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절반밖에 안 됐죠. 즉 국민들이 그만큼 국민의힘 8명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대박이 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오늘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조국 수홍, 예전에 조국 수호 그래갖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키겠다 하는 뭐 그런 그림 많이 나왔는데 그걸 패러디해갖고 이제는 홍준표가 조국의 편을 들고 있다 해서 조국 수홍이라는 각종 패러디물들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홍준표 후보 어제 보면 괜히 보면 뭐 이 저 밖에 사이렌도 울리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한테는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아주 노련하게 노예하게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하태경 의원의 그 어떤 전투력과 패기에 휘말려서 완전히 조국 수홍이라는 아주 명예스럽지 못한 어떻게 보면 주홍 글씨를 가슴에 턱 얹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박입니다. 어제 뭐 저는 제대로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보고 어제 마침 보니까 뭐 또 저녁에 뭐 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봤고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을 갖고 낮에 다시 한번 그 100분 정확히 1시간 42분이더라고요. 100분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봤더니 단연 빛나는 선수는 하태경 후보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말 빛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 짐작하는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5번 토론회가 더 있게 됩니다. 5번 토론회를 더 거치고 이제 10월 8일 보면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30, 그다음에 국민 70 해갖고 10월 8일 8명을 딱 반토막 그래서 4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 3명은 이미 뭐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아마 여의도나 이쪽 정치평론계의 뭐 공론인 것 같습니다. 즉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이 세 사람은 어쨌든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결국 나머지 한 자리 즉 4강을 놓고 과연 최재형이 들어갈 것인지 황교안이 들어갈 것인지 안상수가 들어갈 것인지 원희룡이 들어갈 것인지 하태경이 들어갈 것인지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뭐 최재형 쪽에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이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하태경 의원의 그만 눈부신 활약으로 말미암아 하태경 의원에게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제 보니까 최재형 전 원장은 나는 뭐 우산이다.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는 국민의 강철이다 라고 이제 자기 네모 넣어서 얘기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그냥 네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뽑아주셔야 제가 4강에 들어가야, 즉 자기의 목표는 4강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옐로우 카드를 꺼내서 홍준표와 윤석열에게 옐로우 카드를 내밀었죠. 그런데 어제 결국 하태경 의원이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적으면서 봤어요.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처음 어제 주도권 토론을 먼저 1차 하는데 유승민이 이제 윤석열에게 묻고 2차가 이제 하태경이 홍준표에게 물으면서 왜 박지원 사태, 박지원 이른바 게이트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하고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불쾌한 듯이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흔한 얘기를 이제 조지더라고요. 조지는데 그 다음에 1차 이제 주도권 토론이 있었고 2차 주도권 토론에 가서 그 다음에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끝날 무렵인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홍준표한테 조국 교수하고 썸 타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준표 후보가 발끈해서 이제 과잉 수사, 썸 타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조국 일가를 도륙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조국을 옹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홍준표가 과잉 수사다 하면서 자기 옛날 슬롯 머신 사건 이야기하고 흔한 얘기로 구시렁구시렁 되는데 결과적으로 끝내 하태경 의원의 그 전투력과 그 어떤 직진하는 그 아주 기관총같이 쏘아붙이는 그 말에 결국 홍준표 의원은 하고 말았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에다가 또 대선 후보 저는 4년 전에 출마했고 그야말로 TV 토론은 굉장히 이골이는 양반인데 어제는 하태경한테 거의 흔한 얘기 좀 미안한 얘기는 묵사발 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면 26년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자유롭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틱톡, 그 정치인의 틱톡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제 느낌을 갖다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 하태경 의원이 처음 모두에 보니까 왜 박지원 사태에 대해서 박지원 조성은 사태죠.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끔 하는 말이 팩트가 나와야죠. 라고 이제 홍준표가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홍준표는 윤석열이 손준성을 통해서 김웅에게 했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자기 신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팩트가 나오면 이 다 무너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바로 하태경이 들이받아버리면서 민주당 대변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4분이고 4분 내 두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말한 거예요. 말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홍준표 다음에 잠시 후에 윤석열한테 자기 주도권 토론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그걸 이어받았어야 됩니다. 하태경이 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면 정책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박지원, 조성은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을 이른바 선거 개입 그 뒤에 청와대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면 이건 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됐다면 이건 그 관계된 사람 몽땅 감옥 보내야 될 중체대한 사태입니다. 그렇다면은 하태경이 굳이 홍준표를 대상으로 왜 박지원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한테 이제 그 다음 한 8분 후에 자기한테 주도권이 왔을 때는 바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아까 한 3분가량 똑딱거리고 말았거든요. 그걸 되물어야죠. 그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정치고 그것이 토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누구한테 묻냐 하니까 원희룡 그 다음에 안상수한테 정책관에서 그것도 정책은 뭐냐니까 장황하게 자기 보육 공약을 먼저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묻고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윤석열 이런 정책 참모들이 바보들이라고 했습니다. 설사 그와 같은 공약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참가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랑도 좀 하고 내 공약은 이런 거다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은 지금 여기서
어쨌든 맹렬하게 따라붙는 홍준표를 갖다 떨구어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은 여기서 장황하게 무슨 나의 보육 공약을 언제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원희룡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왜냐하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이 프로를 갖다가 윤석열 후보가 볼런지 안 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캠프 안에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참모들의 그런 무감각한 그 너무나 갑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무 감각으로는 득표 못합니다. 다행히도 어제 하태경과 홍준표가 둘이 치열하게 맞붙는 통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어제 보면 사실 솔직히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구저 점수 매기자면 한 70점 될까 말까입니다. 뭐 보면 계속 뭐 상대방 하면 얼었더라고요. 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물론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옛날 DJ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른바 가상 시뮬레이션, 가상 스파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상대 홍준표 역할할 사람, 누구 역할할 사람 해갖고 마구 공격을 하고 그 공격에 받아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 권투 선수들이 끊임없는 스파링을 통해서 막상 개체량을 통과하고 링에 올라갔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도 마침 보니까 구미 상모동 가서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각 갔다가 또 오늘 봐도 조원진 뭐 대한애국당 아니 대한공화당 하도 당 이름 대한애국당이군요. 그한테 혼쭐이 났거든요. 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토론회가 있으면 가상 시뮬레이션 진짜 실전 같은 훈련 연습은 실전 같이 그리고 실전은 연습할 때 같이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공약을 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결절 처음에 원희룡, 안상수 이 꼽은 것도 참 뭐랄까 부자 몸조심한다고나 할까? 당장 이 가장 핵심적 문제가 지금 어제 안 그래도 홍준표가 집요하게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아니 지금 뭐 당신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성명 불상의 제3자 근데 그 특정 캠프에 그 어느 특정 캠프냐 그 얘기하고 뭐 당신은 보수 개멸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 막 줄줄이 하고 있었는데 글쎄 뭐 이런 분위기인데 또 윤석열은 두 번째 2차 주도권 토론에서는 최재형한테 뭐 정치 개혁에 대해 뭐 추가 해명할 기회를 줘버려요.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비전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싶다. 너무 평이합니다. 너무 아니합니다. 근데 두 번째 4분 중에 짧게 해서 하태경 의원에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런 운동권 핵심이었는데 그와 같이 양극단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비결이 뭐냐 그걸 배우고 싶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이라도 시간 남은 날서 잠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딱 8명 역할을 정하세요. 딱 비슷한 성격 그러니까 말 많고 좀 비웃기 좋아하고 이죽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홍준표 역할을 맡기고 최재형 역할 맡기고 다음에 맥깔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유승민 맡기고 그런 맡겨서 가상 토론을 연습을 무지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어제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경제 문제 나오고 하는데 공약을 사실 어느 후보가 공약을 자기 스스로 개발합니까? 그건 귀신도 개발 못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공약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정치 철학을 갖다 섞어 넣는 거거든요. 물론 보니까 윤석열 후보 자기 자신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끊임없는 스파링을 통해서 그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림픽에 나가는 권투 선수나 유도 선수들이 하루에도 8시간, 9시간을 갖다가 업어치기 연습을 해갖고 졸면서도 업어치기 하고 졸면서도 스트레이트 뻗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타고나는 말 제주꾼은 없습니다. 타고나는 뭐 음성이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타고나는 말 제주꾼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스파링, 끊임없는 시뮬레이션, 끊임없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 윤석열 씨한테 지금 제가 별도의 코치비 안 받고 코치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주도권 토론에서 홍준표가 보수 괴멸의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씌웁니다. 그 1차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100분 내 계속 그 두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있었고 중간에 잠깐 보니까 뭐더라? 무풀보다 악풀 해갖고 뭐 이른바 디스하는 거 거기에 대해 변명하는 거 40초짜리 있고 그 다음에 2차 있었는데 1차 주도권 토론에서도 보수 개멸 1000명 넘는 수사 200명 구속 5명의 극단적 선택 이야기하는데 2차에 가서는 보수 개멸의 모든 책임을 갖다가 윤석열에 확 씌우는데 윤석열이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저 같으면 계속 변명하듯이 꾸물꾸물하는데 그런 경우는 홍준표가 얘기할 때까지 다 듣고 계십시오. 끝까지 듣고 계십시오. 거기서 말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이른바 홍준표 상대방이 조금 당혹해 할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했을 뿐이고 보수가 괴멸됐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유승민 의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런 분들이 스스로 우왕좌왕하는데 스스로 무너지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야죠. 그걸 못하더라고.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이 얘기를 해요. 윤석열 말이야 당신은 까미 안 된다 말이야 하면서 이런 까미 안 된다는 건 유승민이 한 얘기입니다. 1일 1 망언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럴 때도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망언과 막말에 관해서는 저 홍준표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참 보니까 또 참 별거 다 가르쳐준다. 참 내몬. 유승민이 묻습니다. 이제 보면 윤석열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1차 공약이죠. 1번 공약이 이제 일종의 아파트 반값, 원가 아파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로또 아니냐 청년들 몇만 쫙 묻습니다. 유승민은요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하고 경제 문제 갖고 100년을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때 가만히 놔둬요. 로또 아니냐 할 때 이거 다 듣다가 우리 유승민 후보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제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거든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보면 저희 캠프 내에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님 같이 전문가적 지식과 또 현역 의원으로서 또 갈고 닦았던 그 현장 그 실전 경험 역시 다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청하고 꼭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또 별거 다 가르쳐주네.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이 묻습니다. 그 손준성 거기에 대해서 손준성 그 건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느냐라고 이제 극단적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거 그 우물우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은 나는 손준성이 김웅한테 했던 안 했던 그건 나가서 알 바 아니고 나는 손준성이 그런 지시한 바도 없고 지시할 이유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당시 대검 참모들이 이른바 장모 처가 거기에 대응 문건 만들었다. 그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니까 어느 기관장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처가 문제로 그와 같은 공경에 빠졌다 할 때면 청와대 참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언론에 그야말로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와 같은 그 의문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상황은 이렇고
이런데 우리가 파악한 바는 이러고, 즉 기자들이 궁금한 건 이러니 이렇게. 그거는 참모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몫입니다. 그거 안 하면 참모 못하러 두나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유승민이 손준성과 막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얼버무려서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총장이 자기 밑에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그와 같이 고발을 사주했다면 감옥 가야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론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렸어야 돼요. 자, 그와 같이 오늘 몇 가지 좀 돈 안 받고 코치해드리는데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쭉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박 중에 대박은 결국 하태경 의원을 갖다가 하태경 의원의 재발견. 이야, 정말 멋진 사람이다. 왜? 중간중간에 얘기하더라.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일 고참인 안상수부터 제일 막내인 저입니다만은. 안상수 전 의원이 46년생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어리다는 것을 삭부가 68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 4강에만 들어가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4강에 들어가면은 다음 정권에서 국무총리도 가능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2027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은 자기 4강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상황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왜 모두가 박지원, 조성은이 문제 갖고 모든 후보와 당이 지금 막 내뱉고 있는데 왜 홍준표 당신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느냐? 박지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당신은 민주당 대변인 같이 이야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주도권 토론회에서 왜 당신은 왜 갔다가 왜 저 윤석열이가 조국 일가를 도륙냈냐? 예를 들어서 사나이답게 내가 다 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슬롯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요, 지금 스트리밍 걸어놓고 제가 1시간 얘기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제가 박철원 의원 보좌관으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의원 그 말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정덕일, 정덕진 형제, 정덕진이만 무서웠겠지만 정덕이라고는 이른바 미국식 플레이브 아겐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갖다가 거짓 증언, 허위 증언하라고 흔한 얘기 유도해서 그 유도하는 조건으로 불구속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 얘기는 별도의. 어쨌든 그 대목에서 와장창 조지면서 아니 조국 수사가 조국 일가를 도륙냈다고 이제 원희룡이 처음에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바로 보니까 그 부분을 하태경이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왜 조국 교수와 썸 타고 있느냐, 홍준표 라면서 결국 홍준표 입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사실상 옹호하는 과잉 수사란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으니 정말 어제 하루는 하태경의 날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5차례 토론회가 더 있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오늘 1차 토론회에서 아마 이 패턴이 그대로 갈 겁니다. 별로 달라질 게 있나요? 저는 여기서 보면 홍준표가 어마어마한 올무에 걸렸다고 봐요. 자, 1차 토론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같이 박지원 옹호하고 다음에 과잉 수사라고 조국 옹호했는데 2차 토론에서 말 바꿀 수 있나요? 사람들 다 압니다. 조국을 갖다 옹호해야지. 이런 혹자는 조홍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역선택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리사욕에 정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오죽하면 조국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세계적인 뉴욕타임스 등의 내로남불로 나왔겠습니까? 전 세계가 분노하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 홍준표를 갖다가 발굴해냈으니 하태경 어제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에 윤석열, 그 미숙한 윤석열, 만약 어제 하태경이 없었으면 윤석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홍준표한테 거의 4대 빵으로 깨지는 그런 어제 그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5대0, 6대0, 10대0으로 막 깨지는 그 판국에 갑자기 하태경 나와서 홍준표 후보를 갖다 업어치기, 되치기, 비틀어치기까지 완벽하게 해버렸으니 결국 결과적으로 어제 토론회의 최종 승자는 하태경이고 최종 패자는 홍준표며 그 덕에 사실 구사일생 반사의 이익을 얻었던 건 윤석열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